안도걸의 생생경제, 국내외 경제 문제를 살펴보는 안도걸의 생생경제 시간입니다. 자타공인 경제통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. 차관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. 저 먼저 부동산 정책부터 조금 살펴볼게요. 네. 정부가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저금리 담보대출 해주는 정책 모기지 상품을 내놨는데, 근데 이게 네. 그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지적들 예. 있으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? 정부가요. 예. 지난 23일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청약통장에 가입해서 주택을 이제 분양받으면은 네. 연 2.2%의 이제 분양가의 이제 80%까지 최장 40년짜리 주담보 이제 대출을 내놨죠. 청년 주택 드림 대출이라고 합니다. 네네. 내년 1월 3일 날 출시되면 한 1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다. 이렇게 지금 말씀을 좀 하고 있죠. 네. 이제 좋은데요. 네.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. 무슨 제도나 다 이제 빛과 이제 그림자가 있듯이 하는데 예. 저는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.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이 첫 번째가 우리나라 경제의 내관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 가계부채 아니겠습니까? 네. 이 가계부채에 증가에 이제 기름을 붓지 않느냐 이런 좀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금년 들어서도 정부가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것을 도입을 했죠. 예. 부동산 시장이 너무 꺼지지 않도록 이 도입을 해서 지금 40조 원 규모로 이 공급을 했거든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가계부채 급증세를 나타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정부가 또 기하는 바가 이제 약간 부동산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런데 이 제도 도입 후에 한 5, 6개월 반짝 부동산 거래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마는 9월부터는 다시 시장의 힘대로 네. 이게 이제 꺾이게 되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가계 부채만 좀 늘어나 버렸거든요. 그래서 저도 이번에 청년 드림 대출이 이제 시도는 좋으나 결과적으로는 이런 비슷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좀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는 이제 도움이 좀 되지 않으면서 결국은 주담보 대출이 늘어난 만큼 우리 청년들이 또 빚더미에 이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? 그러면은 이제 또 이거를 상환을 해야 되니까 그만큼 이제 부담이 생기고 그러면 또 소비가 유축이 되고 하는 또 경제에 안 좋은 이런 악순환이 이제 반복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주고요.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정책 자금으로 이제 공급을 하는데 청년층에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은 중장년층에 대한 또 주택 자금 대출은 또 여력이 그렇게 줄지 않겠습니까? 그렇겠네요. 그런 부분도 있고요. 세 번째는 이 자금이 어디서 거저오는 게 아니고 정부가 이 자금을 대출 재원 자금을 조달을 하는데요. 지금 조달금 금리가 한 4 내지 5% 정도 돼요. 그런데 여기에 대출 금리는 지금 2%잖아요. 그럼 그만큼 뭐가 되겠습니까? 이게 재정 적자 요인이 또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정부가 가뜩이나 지금 재정이 안 좋은데 또 이렇게 재정까지 악화가 된다.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이 정책이 정말 그 순수한 그 의도로 있잖아요. 이렇게 작동이 될지 좀 걱정이 되고 이런 부작용을 결국 감안한다면은 또 선거 때만 되풀이되는 우리 청년들에 대한 내 집 마련의 꿈이라는 미명하에 또 이러한 약간 포퓰리즘 정책으로 이게 제기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또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럼 뭐 그렇게 되면은 우리 청년들은 오히려 더 깊은 절망에 빠질 수 있는 거고 어쨌든 뭐 잘 들으셨으니까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국민들이 뭐 판단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. 자 그리고 이 광주시 오늘 그 굉장히 중요한 잔치날이에요. 오랜 수건 사업 중에 하나인 광주 운전면허 시험장 신축공사 오늘 착공을 하는데 알고 봤더니 또 여기 아주 그냥 숨은 공로자가 우리 안도걸 차관이셨더라고요. 예. 어떤 역할을 하셨죠 이번 사업에? 제가 이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으로 이제 근무할 때인데 2020년도에요. 그 차년도 2021년도 예산안 편성할 때 이 예산이 올라왔었어요.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제약 조건도 많고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이 예산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신규 설계비 예산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을 좀 했습니다. 이제 그런 경험이 있고요.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이후에 약간 좀 지체가 있었어요. 부지 선정하고 매입 과정에서
예, 약간의 이제 시간이 좀 끌었네요. 그러다 보니까 오늘에서야 이제 첫 삽을 좀 뜨게 됐네요. 그래서 여차하죠. 이제 결과적으로는 여하튼 이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제가 이제 예산에 반영했던 사업이 실제 현장에서 또 제 고향 땅에서 이렇게 착수된 것을 보니까 이제 저에 대해서 일명 또 이제 호남해산 지킴이다라는 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예, 뭐 그런 것에 부합하는 좀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뭐 자긍심과 보람을 조금은 느낍니다. 예. 네. 그리고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예산 확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, 결국에는. 예, 그런 측면이 있죠. 예. 네. 이게 이 광주 운전면허 시험장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, 우리에게? 예, 이제 광주 운전면허 시험장이 이제 지금 그 나주 쪽으로 있지 않습니까? 그때 이제 통합해서 옮겨갔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주에 사시는 이제 북부 지역, 특히 이제 주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먼 걸음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? 예, 그래서 굉장히 애로가 좀 많았는데, 여하튼 광주 북부 지역, 시민들에게 굉장히 이제 편의 증진이 되겠고요. 네. 또 요만큼 이 사업이 한 330억 정도 이제 사업이거든요. 이게 자그마한 거지만은 이쪽 지역 경제 이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오가지 않겠습니까? 유동인구가 생기니까 또 집 근처에 어떤 상권에 대한 활성화 등에도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오늘 착공식 제가 진행을 보기로 했는데 오늘 오실 거죠? 예. 제가 특정 말씀이니까 가야 되겠습니다. 예. 네. 우리 장관님께서 안 오시면 정말 못 빠진 찐빵이 되는 거네. 아이고, 가찬의 말씀입니다. 네네네. 자, 그리고요,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. 광주 전남 지역 경제가 좀처럼 이제 뭐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고 있잖아요. 그리고 이제 최근 발표된 각종 경제 지표에서도 뭐 이런 사실이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? 예, 정말 우리 특히 우리 이제 전남 굉장히 안 좋고요. 이 지표가 좀 말해줍니다. 경제 활동 축은 소비 아니겠습니까? 이 두 지표 모두가 굉장히 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. 먼저 생산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. 근데 올 3분기 광주의 수치를 보니까 100네, 작년 대비 0.7% 이제 감소했습니다. 전라남도는 더 심해요. 이제 104.6으로 전년 대비 이제 2.3% 이제 떨어진 거죠. 생산이 그만큼 줄고 있다는 거죠. 근데 왜 줄겠느냐? 결국에는 이제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겠죠. 그래서 소비 지표를 보면은 이제 굉장히 심각한 게 더 나타납니다. 대표적인 게 이제 소매 판매액 지수거든요. 근데 지금 경기 위축으로 이제 정말 우리 지역 시민들이 이제 지갑을 닫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지수를 보니까 광주가 99인데 전년 동기 한 0.8% 하락했습니다. 백화점 매출이 12.6% 감소했고 슈퍼마켓, 잡화점, 편의점 5.6% 감소했네요. 그리고 수용차라든지 또 유류 소매점 같은 경우도 3%가 지금 줄어 있거든요. 전남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. 이게 지수가 96.8%로 전년 동기 대비 한 6% 지금 감소를 했네요. 그래서 굉장히 지금 소비 시장에 지금 찬바람이 지금 불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참 시간 관계상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뭐 그런 얘기도 좀 나누고 싶은데 오늘은 뭐 여기에서 말씀을 이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. 하여튼 그 착공식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고맙습니다. 네네네 감사합니다. 네네네. 자, 그렇군요.